전임 회장님들과 입장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 사과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지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다든가 뭐 그런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재판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법원 같습니다. 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 나오셨지만 그 전에 이 재판에 관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이 재판의 가장 큰 원칙은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양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양심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오시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면 입장을 요구하면 입장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저희 입장은 네, 제가 그 피해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걱정을 하는 게 경찰에게 수사를 전부 맡길 경우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지역 유착. 그러니까 지역에서 경찰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유력인이나 유지들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권력자와 관련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암장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뭐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의 입장이 갈리고 이제 그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경찰에게만 수사를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경우나 그 사건 초기에 증거 확보나 양쪽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우려들, 지역의 유착 문제나 은폐 문제나 암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거냐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은 기소에 충실하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거는 기록으로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 지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이게 그 유효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서류를 보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요청을 해서 또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해결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유착이나 이제 뭔가 은폐를 하고자 하거나 암장을 하고자 하거나 최근에 뭐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구제가 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지금 나와 있는 대안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런 암장 문제나 은폐 문제나 지역의 유착 문제 그리고 그 이제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우리가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그 법무부에서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수사한 사건들 전체는 아니라도 정말 뭐 취소한다고 하면 그 사회적 약자 관련된 사건들에 관해서만이라도 검찰의 정권 송치를 의무화하는 게 그래갖고 검찰이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유적 수사를 갖다 좀 어느 정도 그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권 송치를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권 성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피해자 단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될 경우에 뭐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정권 성취가 그 추진이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좀 궁금해서요. 저는 뭐 정권 송치했다고 해서 피해자나 사건과 물론 뭐 정권 송치하게 됐을 때 사건이 조기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던 사건들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다고 하면 또 시간적으로 좀 지연되니까 사건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된 피의자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아무 혐의 없다고 하면 좀 더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되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정권 송치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좀 더 크다고 좀 판단됩니다. 사실요. 네.
근데 이 정권 송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종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요즘에 듣고 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또 경찰들이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좀 고액의 수임료를 얻고 또 사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또 그 현장에서의 우려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송치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권한도 크지만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서 종결시키는 권한도 그 이상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관련해갖고 기록을 넘겨갖고 다시 본다고 하지만 송치해갖고 의무적으로 검찰이 보는 거하고 일부 기록만 넘겨갖고서 검찰이 대충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보안수사권 아예 폐지한 대신에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수사에 맞습니다. 초기 그 입건 단계부터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유기적 협력 관계가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칸막이 굉장히 심합니다. 더군다나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도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부작용이 큰데 실질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인지 수사하는 경찰과 또 법리적인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검찰과 잘 협력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 그 사회의 수사기관들과 사이에 오랜 그 역사 전통사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더 촘촘하게만 하신다고 하면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 면에서 저는 예를 들면 뭐 중수청 관련해서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소유지도 굉장히 어려운데 최종적으로 중수청이 수사해 갖고 뭐 일정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송치하고 송치했을 때 검찰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의 입건 통보부터 해 갖고 검찰과 공소청과 유기적으로 어떻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사건 간에 지금 긴밀히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네. 흔히 아시다시피 합동수사본부로 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동수사본부를 하든 합동수사본부의 근거가 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도 그런 한번 것들도 검토를 이제 해주셔야 같이 돼요. 논의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많은 사건 오는 거 역할 나눈 거 아닙니까? 한쪽은 수사하고 한쪽은 기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역할을 나눈 겁니다. 한쪽은 수사하고 한쪽은 기소하고. 그러나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중대하게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모든 사건을 뭘 다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중대한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연루된 것을 할 때는 그 경찰이 수사 못하게 하고 이런 것처럼 양쪽이 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3개월 정도 남기면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서로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는 두 양쪽이 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을 킥스라고 하는 건 언제 주로 좀 완료가 되었나요? 킥스 체계는 그전에는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했겠지만 킥스 체계라고 하는 게 뭐죠? 킥스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한 1년 전에 거의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킥스 체계는 전자문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나온 것은 빨간불이 울리고 그러면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치를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현장에 와서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경찰들도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사건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계를 만드셔서 놓치지 않게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죠. 위원장님 공소시효 관련해서는요. 네. 되게 공소시효가 만료 피의자가 도망 다니거나 체포를 못 해갖고 신병 처리가 안 돼서 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만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체포되거나 이때부터 수사 시작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님 하시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예. 예, 전지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기 전에 전임 처장님께 많은 조언을 구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성실히 답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실히 답변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임 그 처장님들이 오셔서 전에 박영재 처장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이 주심이셨고 또 그 재판에 대법관들은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대법관님도 법원 행정처장으로 오셨지만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분은 법원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입장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전임 회장님들과 입장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 사과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지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다든가 뭐 그런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재판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 나오셨지만 그 전에 이 재판에 관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이 재판의 가장 큰 원칙은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양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양심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오시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면 입장을 요구하면 입장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저희 입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저희로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장님도 그 양심, 국민 눈높이에 따라 상식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예, 최근에 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있었습니까? 예, 그 법원이 1, 2심에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7월 16일에 있을 이번에 연기를 했지만 16일에 있을 김건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이 부분도 1심 판결과 같은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한 달 연기를 요청했는데 일주일 연기를 해줬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생중계도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수용했습니까? 그건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방송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가능한 한 생중계도 허용해서 법원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한다는 그것을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무장관님, 그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7대 사건을 골라서 수사 중에 있죠. 수사입니까? 감찰입니까? 조사입니다, 그냥. 조사입니까? 조사하다가 어떤 범죄 혐의가 나온다면 검사들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수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행정조사인데, 네. 감찰인데, 같이 필요하면 있는 거죠.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기록 송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전반에 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서 가져가면 그 기록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네. 법 위반으로 해서 징계까지 한 사건이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어쨌든 대검에서 이제 판단해갖고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7대 사건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보면 최근에 그 검찰총장 예, 1분 더 주십시오. 네. 장이 정보가 됐는데 내란 관여 혐의입니다. 네. 네. 그런데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긴 했지만 아직도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를 황제 수사 또는 아련하고 조사를 했다. 핸드폰도 뺏기고 이런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디올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어가지고 검찰이 과연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권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기 위해서라도 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 미래위원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검찰에 있었을 때 제 선배들로부터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해지하지 마라. 이런 압력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제가 선배니까 전화를 못 하겠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잘못했다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또 언론에 알립니다. 오늘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알렸더라고요. 언론에 알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국민들은 경찰 수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되구나. 이런 인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검찰 개혁을 막아왔습니다. 이런 유사한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장관님도 우리 민주당의 유력 대표 후보자들도 모두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폐지를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에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꼭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예, 어떤 의원님께서도 검찰에 계실 때 굉장히 유능한 검사셨고 또 일선 지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는 어떤 제도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의를 갖고 제도를 설계할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길 걸 갖고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수사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정말 현재 보안수사 때문에 생긴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검찰에 관한 남용들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전체 검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권과 결탁된 소위 정치검찰들의 일탈이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검찰제도 자체에 굉장히 불신이 큽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검찰 제도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좀 더 촘촘하게 지금 나오는 여러 법안들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지만은 더 촘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잘 이렇게 좀 보충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예, 현안